네, 안녕하세요. 조준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사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절을 살다 보면 다 놓고 그냥 나 훌쩍 떠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합니다만 뭐 보통 생활인으로서는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떠났던 이야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도 한번 해볼 거야 라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꽤나 익숙하신 분이 훌쩍 떠나서 우리의 희망을 대신 소망을 대신 한번 해보시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오 전문가 한지훈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옆에 한 분 더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승이라고 하고요. 예. 선생님과 같이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이제 오늘 왜 나왔는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헤어스타일이 더 멋있어진 거 이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2024년부터 한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좀 입원하기도 했었고 네네. 게다가 나와서 기타 좀 열심히 치고 하다가 예.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산티아고를 한번 갔다 와야겠다. 순례길. 네네. 원래 천주교 신자. 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예배 신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을 구제해 주신 건지 이게 구제해 준 거죠.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마음속에 다 이렇게 파랑새 하나씩은 있는데 네. 원래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있으셨구나. 작년에 딱 제가 몸이 안 좋다가 좀 회복되고 나서 예. 이때 한번 정리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가지고 마침 잘 돼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게 됐고 당연히 스타일에 혼자 다니실 것 같은데 우리 지승님이랑 같이 다니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보면은 사실 선생님께서 산티아고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 이제 딱 기회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혼자 가긴 좀 무서웠기 때문에 네. 선생님과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뭐 우리 두 분이 같이 가면은 뭔가 이렇게 듬직합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보면 그래서 몇 박 며칠로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가 30박 31일 정도. 네, 맞습니다. 정말 꼬박 한 달. 네, 꼬박 한 달. 그러면 올해 몇 월 달? 2월 10일 날 출발. 2월 10일 날. 네. 그러면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저긴 예. 프랑스에서 생냥피에르포흐에서 출발해서 네. 스페인 대성당까지 이렇게. 대성당까지. 날씨는 안 추우셨나요? 유럽의 겨울 날씨가 네.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음습하죠. 네, 보면. 음습하죠. 네. 더울 때는 반팔을 입어도 굉장히 더워서 땀을 막 뻑뻑 흘릴 정도였는데 추운 날은 둘이 오돌오돌 떨면서 어쨌건 이제 두 분 제가 뵈니까 이 순례길이라는 단어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녀오시니까 뭐 결론적으로 좋으셨나요? 가기 전보다 갔다 오고 나서 저를 네. 봤던 분들이 네. 표정이 훨씬 더 편해졌다. 표정이 훨씬 편해졌다. 네. 우리 지승님은 훨씬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아재랑 같이 다녀보시고 나니까 한 달 하고 나니까 어떠셨나요? 마음이? 걷고 나니까 이제 저의 좀 더 뭔가 네. 경험을 한 것 같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돼서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제 어른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보니 이제 예.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사실 이런 순례길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시간을 내는 게 제일 문제지만 네네. 뭘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사실 이게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뭐 네네. 걷는 거는 좋아하지만 그거 뭐 2박 3일 걷는 거랑 이렇게 한 달씩 걷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준비하시는 거 우리 또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프로 준비러시잖아요. 보면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다녀오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책인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기본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할 때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네네, 정말 많이 다녀오셨고 저희가 갔을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려놓으신 뭐 블로그나 뭐 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가기에는 그러니까 산을 잘 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 저희는 운동으로 살 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고비로 살 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예, 일단은 준비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컨셉에서 봤을 때 보면은 많이 걸어야 되는데 네네. 걷는 관점에서 뭘 첫 번째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부터 한번. 일단 발이 편해야죠. 발이 편해야 네. 된다. 다른 거
옷 같은 건 추우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아,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 네, 현지에서 조달하면 돼요. 그런데 등산화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조달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발이 다쳤을 때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알게 돼요. 그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는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발 관리에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일단 신발은 좋은 거를 이제 뭐 잠깐 신어보고 네네. 가볍고 하는 신발로 사면 될 것 같고 네. 신발 이외에 또 뭐를 해야 될까? 우리 군대에서 행군하던 거 생각해 보면 양말을 겹쳐 신고 뭐 네네. 바세린을 바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네, 같긴 맞습니다. 한데 정확합니다. 아 똑같나요? 네네. 음. 바셀린 발바닥에 바르면은 예. 마찰이 줄어드니까는 예. 물집이 훨씬 덜 잡히죠. 저는 900km 걷는 동안 물집이 한 번도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00km 행군이라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냥 한국 남자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네네. 물론 저희가 900km 다 걷진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뭔가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리고 제가 꼭 이것만큼 꼭 준비해라 말씀드릴 게 몇 개 있는데 예. 3M 종이 반창고. 종이 반창고 네네. 병원에서 쓰시는. 네네네. 예.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반적인 그냥 상처가 났을 때 바셀린 바르고 얘 붙이면은 웬만한 건 다 나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리 등산화가 좋아도 트레킹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신을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30km, 40km 걷게 되니까는 예. 그게 적응하는 동안에 그냥 새끼발톱이 빠집니다. 그럼 거기다 예. 테이핑을 해가지고. 근데 아예 거기다가 칭칭 감아요. 그냥 한두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칭칭 감아서 발톱 예. 위에다가. 그러니까 샤워를 해도 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도 그렇게 감아서 그냥 내 살을 만져 넣는 겁니다. 그 스템 종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내 발이 발가락이 언제 아팠나 싶게 멀쩡해요.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네. 이제 발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네네.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또 그건 또 참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발톱이 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하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옷들은 아무래도 뭐 등산복처럼 이제 속건성 뭐 네네. 이런 것들로 이제 챙겨 가셨을 것 같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해 옷에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희는 타이츠 입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깅스. 그거 좀 민망하지 않나요? 보면?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그렇게 안 다니는데 저 책 했을 때 이란 갔을 때도 예. 저는 그냥 타이츠만 입고 다녔고 왜냐하면은 편합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해. 여성분들이 그 입고 다니시는 이유가 다 입고 있습니다. 있군요.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벼워요. 타이츠가. 그렇다고 얘가 더 추운 것도 아니고 안에 히트텍 같은 거 하나 입고 타이츠 입으면은 네. 바지 두꺼운 거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네. 보온성도 좋고 가볍고 편하다. 활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길 걷다 보면 주로 평지가 맞나요? 산지? 아니요. 주로 산입니다. 주로 산이에요. 네. 그럼 뭐 스틱 이런 것들을 네네네. 필수품이실 것 같고. 가방은 뭘로 하셨나요? 그걸 제가 좀 몇 개 준비했는데요. 예. 제가 가방은 이 그레고리라는 회사 제품 거를 준비했습니다. 예. 뭐 협찬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등산 이런 것들은 누가 저한테 등산 가져가면 야 그거는 석사 과정 애들 박사 과정 애들 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우리 한 선생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산에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지?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배낭을 막 고르신다는 이야기 네. 듣고 이 양반이 이제는 정말 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낭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전혀 몰라서 예.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들어보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하나로 모여지는 브랜드가 있어요. 스틱은 뭘 사라, 배낭은 뭘 사라, 뭐 이렇게. 남들 좋다는 게 남들 일단 좋다는 좋다. 거.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걸 들어보니까는 이게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가볍고 그레고리 제품이 예.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지만은 허리를 되게 잘 잡아줍니다. 하긴 여기가 맨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네네, 여기가 그렇죠. 이제 보면은 뭐 물집도 쓸리고 네네. 뭐 그러는데 이런 등산 배낭을 안 매본 사람들은 저도 안 매봤으니까는 배낭을 어깨로 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깨는 거들 뿐 예. 진짜 매는 건 허리예요. 허리에다가. 네네. 그러니까 그 허리를 되게 잘 지지해줘서 네. 되게 편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간 덕택에 발은 탈이 없었다. 네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네네. 산티아고 가실 분들은 발을 보호해야 된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깔창을 따로 준비를 안 하세요. 보통 대부분. 저도 뭐 깔창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꼭 신는 깔창이 있는데 예. 거기 산티아고 가니까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깔창을 되게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깔창을 별도로 챙겨서. 네네네. 찾아보면은 예. 어디나 다 좋다고 나오는 깔창이 있어요. 녹색 깔창이 있는데 예. 그 깔창이 대충 뭐 배송비까지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예. 근데 30만 원짜리 등산을 사는 것보다 예. 20만 원짜리 등산을 사고 그 깔창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낫다. 네네. 그 어쨌든 자관 준비에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건 일단 발에
네. 그리고 이제 나의 허리 네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승님께서는 이제 이 아재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니까 젊은 친구답게 또 뭔가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주로 스마트폰 앱을 많이 제가 앱을 담당했습니다. 이 나이 들면 사실 앱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맨날 이렇게 봐야 돼서 맞습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유용했던 앱을 먼저 네. 꼽자면은 구글맵. 이건 해외 나가면 당연히 네. 구글맵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이 구글맵 중에서도 예. 이제 한국인 리뷰가 있는 걸 무조건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음. 이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평점이 높더라도 외국인들만 리뷰가 있는 데를 가보니 정말 음식이 짰습니다. 아, 그렇죠. 동네 음식 짜죠. 네, 한국 사람들이 네. 남긴 리뷰를 보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 한 선생님은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네. 끌고 가면 뒤에서 열심히 이제 점심은 어디서 맞습니다. 이런 예. 이제 컨셉이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면은 사실은 이제 뭐 술래와 관련되는 뭐 전용 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부엔카미노라는 앱인데요. 네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네 위치를 이제 지도에 표시해 주는데 그 지도에 이제 정석 루트, 그러니까 밖으로 안 빠지게 선으로 이제 그 순례길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내가 내 길을 네. 정확히 따라가고 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 이제 이슈가 있는지 뭐 주변에 공사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곧 도로와 합류한다는 뭐 그런 위험한 구간을 표시해줘서 그 맵을 사용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걷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가서도 스마트폰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옛날에 가셨던 분들 말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표지판 잘 챙겨서 봐야 돼 뭐 이런 얘기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군요 보면은. 그 부엔카미노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예. 그날 걸어야 될 루트에 고도가 나와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중요하죠.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성이가 선생님 제가 오늘 다리가 좀 아플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고도가 나오니까. 야 그러면은 아프면 안 되지. 택시 잡아. 정말.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외진 지역들도 종종 다니다 볼 텐데 이 뭐 인터넷 안 된다든지 해서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많은 블로그 리뷰를 봤는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다 사람 사는 데다 보니 시골, 그러니까 정말 숲속 한가운데서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관 내 발을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빵빵하게 충전해서 앱을 딱 깔면 맞습니다. 일단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행이나 준비를 하다 보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가서 한 번도 안 써먹었다든지 이거 내가 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지성이가 그런 게 몇 개 있었죠. 예, 제가 이제 마음만으로 이제 들떠가지고 준비했던 물품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먼저 핸디캠 뭐 주로 이제 오즈모 포켓 같은 그런 제품을 맞습니다. 준비해서 갔었는데 이게 항상 손에 등산 스틱을 들고 걷다 보니까 정말 그걸 찍어야 될 때는 이 스틱을 어디 내려놓고 가방에서 꺼내서 찍어야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자마자 그 첫날 이후로 가방 제일 깊숙이 꺼낼 필요 없이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경은 내 눈과 내 기억에 있는 거지. 그렇죠. 굳이 남길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제일 좋은 걸 사가는 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일 낫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로 낮에만 걸으신 건가요? 저희는 해지면은 밤거리를 헤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식사 시간이 저녁이 보통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키친을 오픈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다닥 챙겨서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7시에 저녁 먹으러 가면은 우리는 아직 키친을 안 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시간 맞춰서 이것도 되게 빡빡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군요. 사실은. 그럼요. 계획성이 있게 살아야 되는군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셨어요? 물은 계속 샀습니다. 네, 제가 저도 제 이제 두 번째 물품 텀블러를 가져갔었는데 이제 친환경적으로 살아보시겠다. 환경을 좀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물을 아침에 떠서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고요. 주로 이제 아침이나 그 전날에 저녁에 이제 마트에 가서 페트병 500ml를 한두 개 정도 사서 그리고 이제 걷다가 이제 보통 한 중간쯤에 항상 거쳐가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물 페트병 새로운 거 사고 버리고 기존에 쓰던 거 버리고 이게 제일 짐을 줄일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 미군들도 옛날처럼 수통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오늘 다 그냥 페트병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결국 남들이 좋은 게 좋다.
어쨌든 뭐 그래 준비를 해서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어떤 느낌일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뭐 어떤 것일지 뭐 영상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잘 느낌이 안 와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딱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랑 스페인이 좀 다른데요. 네. 프랑스 그러니까 첫날 생장페르포해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갈 때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레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네, 정말 정말 지옥이었죠.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저희가 갔던 날은 비까지 많이 내려가지고 시작 날부터 이제 아주 고생하셨군요. 그러면은 거기가 계속 꼬불꼬불 산길을 예. 옛날 한계령 가는 그런 길이에요. 옛날 구한계령 구한계령 예. 그 길을 끝도 없이 걸어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이 멘트에 많이 털린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코스가 사람들한테 이제 반성을 하게 만드는군요. 네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 첫날은 저희는 밤이 될 때까지 가도 숙소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 히치를 했어요. 중간에 차로. 네네. 히치하고 갈 정도로 이렇게 막 갔고 그 이후에 스페인에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가적이다, 전원적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구릉지대 있고 뭐 쫙 펼쳐진 네. 이제 농가들 끝없이 모습들. 펼쳐진 농가에 이게 뭔지 딱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상상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드는. 네네 맞습니다. 우리 지승님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진짜로 편해지셨어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 걷다 보니 편해진 건지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봐서 편해진 건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네. 눈에 보이는 풍경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다 보면 사실은 순례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네. 비슷한 경로에서 처음 본 사람들을 계속 같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들과 시작을 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삶을 거의 끝날 때까지 한국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충 걷는 속도가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알베르게까지 예. 몇 시에 도착하느냐, 누가 몇 시에 도착했냐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는 가보면 또 만나고. 네, 가면 또 만나고. 저 아줌마 일찍 출발하셨는데 걸음이 좀 늦으시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자기랑 걷는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걷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계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고독하게 내가 걸어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고독하게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산이 높고 막 하루에 40km, 50km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 하루 종일 말을 한 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두 분끼리 말 나누는 걸 빼고 나면. 네네. 네. 점점 이제 걷다 보면 말씀 없어지셨죠? 예. 우리 선생님이 말씀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께 이제 좀 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예. 했었는데 한 일주일 뒤인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선생님은 먼저 가시고 전 뒤에 따라가는 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데 이게 길만 계속 걷나요? 아니면 중간에 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보면은? 특별하게 볼 것들은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마을에서 당장 카니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시장을 열었던 축제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도시에 가면 굉장히 색다른 볼거리가 많았고 걷는 길은 사실 풍경이 정말 목가적인 풍경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를 떠나서 뭔가를 느껴보겠다라고 하는 권해볼 만하다. 근데 꼭 그게 끝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어느 마을에는 오래된 성당이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던 마을 중에 가우디가 설계한 주교궁이 있었어요.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하루를 태웠죠. 맞습니다. 일부러 또.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리턴 티켓을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갔어요. 우리는 그냥 볼 거 편하게 다 보고 오자. 왜냐하면 리턴 티켓을 끊으면은 그 비행기 날짜에 맞춰서 그렇죠. 되게 조급해지기 때문에 움직여야죠. 아파도 막 다음날 또 걸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 몇십만 원 더 태우더라도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자 해서 하다 보니까는 가우디 주경궁에 있는 곳을 갔었는데 이건 하루짜리 맞습니다. 이건 뭐야 하루짜리 이건 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서 순례 가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여유 있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다녔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한 달 동안 걸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묻지 못할
지나고 보면 왜 그랬지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시청자분들께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자랑할 건 아니고 예.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가다 보니까는 알베르게가 아직 문을 안 연 곳들이 꽤 있었어요. 숙소들이 문을 안 연. 예. 그러니까는 딱 한 군데만 문을 연 데가 있었는데 예. 거기가 리뷰 보니까 선생님 여기 쥐 나온답니다. 정말로 저희 리뷰를 보니까 이제 이럴 땐 또 리뷰가 또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근데 가격은 또 굉장히 비싼 비수기 독점 네. 알베르게였군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베르게가 있는 동네들이 보통 대부분 아주 오래전 흥했던 동네들이에요. 옛날 읍내. 옛날 동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 동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동네는 집값이 싸니까는 저 시리아 난민이나 쿠르족 이런 그쪽에 설려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승이 거기서 히잡 쓴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란을 한 달 동안 방콕에 그렇죠. 그런 사이다 때문에 보니까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동네 분위기 거기 밤에쯤 되면은 젊은 친구들, 약간 거친 청춘들이라고 할까? 그 친구들이 꽤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승아 내 옆에 붙어라 하다가 안 되겠다 택시 잡아라 해가지고 택시 불러서 가고 그런 맞습니다. 그 택시 잡는 것도 이게 거기는 이제 어떻게 택시를 잡냐 이게 우버 이런 앱은 이제 사실 산 속에 들어가고 이게 좀 안 좋은 마을 가면은 이제 택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확인해 보니 근처 마트에 들어가서 직원한테 택시를 불러달라. 그건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데 보면은. 옛날에 나라시죠, 나라시. 이제 정식 택시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마을 이제 택시를 했습니다. 유료 운송 사업 하시는 분을 그렇죠,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무조건 걷는다. 우리 한 선생님 스타일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는 어떤 다른 수단도 아니고 내 다리로만 걸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유연한 일정을 보내셨군요. 그게 사실 전 처음엔 그 생각도 갔었어요. 약간 몸을 피곤하게 해서 좀 머리를 지우려고 갔었는데 제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지승이랑 같이 걷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꽤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생각했던 게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근데 이 길은 다칠 수가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루에 뭐 50km 갔어요. 그럼 다음 날도 50km 걷느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다음 날은 오히려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지승이가 선생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가자. 저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렇게 가자. 그게 또 한지훈 님이 또 이런 자상한 면이 있다라는 점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고 같이 다니시는데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아재들 모시고 다니니까 힘들었다. 뭐 이런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 같을까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제 질문을 반대로 이런 거는 참 좋았다. 내가 나이 드신 분이랑 같이 다니까. 일단은 뭔가 외국 이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시골 같은 곳에서 걸어다니는 경험을 전 정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주로 관광하는 이제 대도시에 정말로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좀 제가 혼자 갔으면 위험했을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착하려면은 이제 분명 밤이 됐을 테고 이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히치하이킹이란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잠단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노하우를 또 발휘해서 선생님이 바로 야 타 이러고 이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란에 가서 이제 혼자서 우리 한지훈 선생님이 좌충우돌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추천사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어봤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이 형 또 제발 거기 가지 마. 왜 또 거길로 가나 보면 왜 고생을 사서 하나 막 좀 그만. 계속 그러면서 이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말하면 개구장이 나쁘게 말하면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성격인데 또 그런 걸 다 잘 누르시는 걸 보면 역시 이렇게 세대가 좀 위아더 월드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보면은 그게 제가 혼자 갔었으면은 아마 저거보다 더 파란만장한 스승이 됐을 텐데 제가 지켜야 될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있으시군요. 보면은 사실 이런 여행 다닐 때 보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숙소에 가서 대충 간단하게 해 먹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 선생님 스타일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보면은 저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했던 플렉스가 잠은 알베르게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밥은 우리 미슐랭에서 먹자. 그 순례길 주변에도 미슐랭 스페인에는 미슐랭 가이드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호텔에서 잘 때는 거의 호텔들이 대부분 미슐랭이 있는 호텔을 지승아 미슐랭이 있는 호텔도 잡아라. 그래서 이제 그 죽어도 이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실천하셨군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플렉스 이제 순례를 하셨네 보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친구가 나중에 친구가 예. 저 아버님은 여기 관광 오신 거죠? 순례를 온 게 아니고 관광을 뭔가 이제 순례를 하면 좀 힘들고 나를 좀 이렇게 퍽퍽하고 안 좋은 상황에 밀어넣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편안한 곳. 저희는 힘들면 택시 타고 맛있는 거 뭐 드시고 힘들면은 그냥 포스타 호텔에서 자고. 예. 하려면 또 그렇게 다 할 수도 있다. 네네. 그게 그 순례길은 워낙 시골길이라서 5스타 호텔은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4스타 호텔인데 예. 스페인이 그런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쌉니다. 원래 스페인이 물가 저렴한 나라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 뭐 아무리 플렉스에서 먹어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덜 하고. 훨씬 덜하고. 그리고 스페인 하면은 식재료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뭐 토마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베리코의 나라죠. 돼지고기. 네. 이베리코 그리고 과일 소화행을 쓰는 기구 와서 과일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정말 맛있고요. 빠에야부터 시작해요. 그런 것들 많이 먹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순례라는 거를 스스로를 내가 학대를 하면서 고난의 고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얼마든지 느끼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런 컨셉으로 또 다녀오신 거군요. 보면은. 학대를 하려면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있는 거 자체가 지금 한데 뭐.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걷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이 배낭 뭐 이런 걸 맸을 때 그냥 잘 됐을 텐데 항상 가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배낭이 무거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배낭은 꼭 8kg 이하로 만드세요. 8kg 이하로 만들어라. 물까지 포함해서. 네. 아니 왜냐하면은 배낭이 8kg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 가는데 8kg를 든다고 해서 8kg 무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보급할 데가 없는 걸 감안해서 저는 물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1.5리터를 챙겨야 되고 다음에 중간중간 먹을 것들을 챙기다 보면은 그게 2kg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배터리 그렇죠. 외장 배터리도 또 하나 묵직한 거 집어넣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10몇 킬로를 들고 산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인데 잠깐 8kg라는 구체적인 2월달에 다녀오셨는데 실제로 한국 생각해 보면 2월달은 뭐 어디 야외 활동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계절이고 하고 뭐 스페인이 따뜻하지만 거기도 북반구니까 그닥 좋은 계절은 아닐 것 같은데 스페인이 위아래로 긴 나라잖아요. 네, 크죠. 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는 걸을수록 이 기후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와 붙어 있는 위쪽은 춥고 비바람 많이 내리고 전형적인 프랑스 겨울 날씨 딱 그런 느낌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햇빛 너무 햇빛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권하신다면은 2월달 뭐 순례를 권하시는 건가요? 제가 권한다면은 3월 또는 10월달에 가라고 하겠습니다. 3월 또는 10월달에. 3월달이면 좀 더 따뜻해졌을 때고. 왜냐하면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거지만은 2월달에는 알베르게가 문을 안 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수기군요. 공식적인. 네, 공식적인 비수기인데 3월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알베르게도 문 열고 그 다른 마트 같은 것들도 문을 잘 열어서 훨씬 더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은 이제 뜨거운 그 스페인의 여름이 끝나고 그렇죠. 한숨 돌렸을 때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이건 사실은 뭐 저희 30년 전 이제 배낭여행 처음 갈 때부터 이제 항상 끊임없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두 분이 다녀오시니까 괜찮으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 더 있다. 3명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았을까요? 이건 우리 지생님께서 한번. 3명이요. 네. 불길한 숫자네요. 제 생각에는 이 2명 아니면 4명 이제 서로 짝을 줄 수 있는 게 짝수가 좋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또 저희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홀수로 가야 된다. 그래야 누가 심판 봐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짝수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알베르게는 1인당 요금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에 뭐 10유로 이렇게 되는데 호텔에 가게 될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룸당 이제 얼마씩이니까. 그 숙박비가 반으로 되는 거든. 그것도 있고 근데 3베드 룸은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둘이 가는 게 그리고
3명만 가도 싸움 나고 부대끼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예, 둘이 가면은 이렇게 싸움이 안 날 관계에 둘이 가면은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면은 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시고 뒤에서 맞습니다. 이제 챙겨 보시면서 이렇게 갔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걷는 중에는 싸움이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힘이 없어서 다들 그냥 또 그럴 수도 있다. 이 실제로 뭐 스페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도 좋고 네. 뭐 식재료 다들 좋은데 그러면 주로 알베르게에서 저녁 같은 경우는 해서 드시는 저는 사 먹었죠. 주로 사 드시는 거기 가서까지 내가 밥하기 싫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카드는 우리 예. 그 카드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지승이가 아빠 찬스를 아버님 카드를 또 예, 이제 아주 멋진 아멕스 카드. 예. 아멕스 등급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아주 멋진 아멕스 카드를 들고 왔는데 예. 문제는 유럽은 아멕스 카드 안 받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유럽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메리칸 네. 익스프레스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유럽에 가시려면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꼭 들고 가십시오. 뭐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노 아멕스. 아멕스. 실제로 뭐 그래도 해 드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많이 해 먹었죠. 많이 해 드시긴 했고.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마 분명히 요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네, 먹어봐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음식 솜씨 좋으셨나요, 보면?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오래 볶아서 하시는 건 되게 잘하세요. 뭐 미역국, 그다음에 이제 네. 카레 뭐 이런 건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떤 음식을? 제가 선생님이 같은 요리를 여러 번 하신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제 요청으로 네. 홍합탕을 2번, 3번 끓여주셨습니다. 홍합탕. 예. 그래도 국물 있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보면 젊은 세대답지 않게. 거기 가면은 예. 그 홍합탕이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네. 가는 동안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 달을 있으면서. 뭐 이제 김도 안 챙겨 가셨습니까? 네네. 짐이 된다고 짐이 된다고 네. 생각해서 뭐 짐은 짐이죠. 보면. 그리고 지승이나 저나 그쪽 음식을 되게 잘 먹어요. 그냥 밥 없이도 국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거기에 있는 재료들도 많이 해 먹었죠. 주로 이제 사실 뭐 다니시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오면 빵 잘 먹어라고 해도 보통 뭐 한 4박 5일 뭐 넘어가면은 이제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으셨군요. 보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그 실제로 이거 800km 뭐 900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중간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다. 네. 실제로 900km를 다 걷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못 봤다. 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 걷는 사람이라도 네. 그 특별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특수부대 출신 뭐 저녁 기념으로 간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 가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잘했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하루 더 걷는다고 계속 데미지만 더 쌓일 뿐이죠. 걷다 보면 이게 알게 돼요. 내 컨디션이 어떻구나. 오늘 쉬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쉬고 나서 다시 이 걷는 페이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런 고난, 고행이 어떻게 보면 순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군요. 보면. 아니 고생하려면 그냥 저 집에 있으면 고생입니다. 뭐 거기까지 가서 그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고생합니까? 아까 한국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랬는데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 많으실까요?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 사람들. 많이 있었고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미국인도 좀 많이 미국 있어요. 미국사에서 많이 오셨던 것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많이 오는군요. 네, 좀 근데 우리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갈 때는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소풍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소풍 온 컨셉으로. 네네. 그래서 순례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부담감을 좀 떨어내고 네.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도 뭐 괜찮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뭐 그래도 안 다치시고 잘 오셨으니까 되게 이제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특히 이제 종이 테이프, 네네. 예, 그다음에 바세린, 양말은 발가락 양말, 네, 발가락 양말이랑 그 순모 양말. 순모 양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지식 플러스 좀 그렇죠. 알파, 플러스 알파. 우리 지승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갔다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바세린도 거의 처음 봤고요. 바세린 처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발가락 양말이란 건 이제 이거 그 발에 문제 있는 사람들 쓰는 양말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가봐서 써보니까 이제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한 번 신으면 되게 편합니다. 발가락 예. 양말이 보면 나중에 이제 뒤집어 놓기가 좀 예. 괴로워서 그렇지. 어떻든 간에 그 두 분은 여행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어디 더 포르투갈 포르투 갔었습니다. 포르투, 예. 그 포르투 와인, 예. 그 술고래들이 좋아하는 포르투 와인. 그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바티칸에 가려고 했었어요. 바티칸까지. 예. 올해가 희년이라서 네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서 예. 야, 우리가 순례길 걷는데 바티칸 근거나 마음으로 바티칸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예. 선생님 핫걸들이 스페인 그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희년보다는 핫거리 좋다. 예.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월 달은 뭐 그닥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다녀오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여행이란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갈 때 막 이런저런 기대도 했다가 네. 가서 실망도 많이 했다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불현듯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기억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달라졌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다녀오신 지 벌써 한 달 이상 네.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 다녀오고 나니까 뭐 마음이 좀 어떻게 우리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을 때 제가 네.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행복이었어요. 행복. 저는 거기서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보다는 아마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오디오도 있으시고 오디오도 있고 네, 카메라도 있으시고 예, 이것저것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제가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거기서 만난 분들은 되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 상대 다른 그러니까 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농부들 뭐 아니면은 뭐 가게 주인들 뭐 가게 주인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거는 행복이 꼭 많이 가져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먹기 다른 거구나. 다 그거 달린 거구나. 일체 유심조란 말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갔는데 네네.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하시는 생업을 유지하시는 평범한 분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셨다. 네. 우리 지승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마음에 막 고난이 있을 만큼 그 인생의 쓴맛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 이제 같이 걸었던 선생님께서는 이제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사실 정리할 생각, 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 이게 뭔가 무거운 뭔가 삶의 굴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한 절반 정도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힘들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이 순례길이 뭐야? 나한테는 지금 파리 대도시 막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재밌게도 이제 하루가 힘드니까 정말 작은 일에 되게 행복한 순간이 많았어요. 오 그래요? 어떤 예를 들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다음날 거리길이 오늘보다 짧았을 때. 오늘은 35km 걸었는데 내일은 보니까 20km만 걸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큰 지도를 보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내일 브리핑을 했는데 선생님 내일은 무려 5km를 덜 걷습니다. 이야. 제가 이제 정말 선생님이 제 웃음고 싶은 날은 내일 덜 걷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죽상인 날은 내일 혹시 오르막이 있거나 좀 더 많이 걷는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걸으러 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걸으면 행복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가끔 아니고 조금 자주였지만 좀 좋은 침대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좋은 숙소를 잡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은 이제 극과 극의 체험을 하면 금방 이제 뭐 여러분들 사실 아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면 이게 뭐야 막 내후반 들어가면 그러다가 한 3주만 지나면 한 2주만 지나면 훈련 나갔다면 살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이제 보면은 딱 그런 마음이셨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걷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복잡한 생각 이런 게 없어지고 단순해지더라고요. 이제 뭔가 말하는 것도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짧게 축약된 말들만 하고 걷다 보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가벼워졌어요. 제가 하던 생각들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루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반대로 또 이렇게 작은 일들에 굉장히 행복한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던 고민이 그렇게 무거운 고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마음이 복잡하다, 머리가 무겁다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저도 경험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는 그럴 때 이제 그 도서관 가서 자원봉사 이런 거 하면 이제 책 정리 아무 생각 없이 숫자만 보고 왼쪽 오른쪽 꽂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더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이러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몸이 편해서 그런 거다. 몸이 힘들면은 그런 생각이고 뭐고. 예 맞습니다. 예 정말로 어디 막 젖고 축축한 데만 계속 있다 보면은 딴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뽀송한 이제 수건, 공간 이것만 나타나도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건데. 배부른 고민이었다라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르셨어요. 우리 지승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젊은 나이에 이 순례길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으세요? 네, 저 이제 뭐
권하고 싶네요. 나만 고생할 수 없다. 나만 이런 여기서 말이 있는데 보면 저는 이제 정말 좋은 면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이제 산티아고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예, 이제 꼭 가봐라. 꼭 가봐라. 네, 이제 음. 좋은 면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전 처음에 이 순례길이라는 단어를 듣고 되게 무겁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무겁죠. 네, 사실. 특히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가야 되는 길인 줄 알았고, 예. 근데 이제 정작 가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여기 관심이 있어서 왔다.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길을 걸어오고 싶어서 왔다. 그냥 특별한 네. 경험을 나한테 해보고 한번 싶어서 선물해주고 싶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이제 가벼운 이유든 무거운 이유든 그냥 각자만의 이유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길을 갈 생각이 있다, 관심이 있다면은 그냥 가보면 정말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한테도 네. 자신 있게 권하고 싶다. 우리 한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3보 이상 탑승에 최적화된 네, 그렇죠.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선 산에도 좀 종종 다니시는 것 같고 또 순례길도 다녀보시고 뭔가 인생에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저거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그것도 안 좋은데. 그렇죠. 예. 저도 좀 걱정이 됐는데 예. 어쨌건 이제 한 달 이제 걷고 나시니까 네. 주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권유할 의사는 있으신다. 저는 100% 권합니다. 100% 권합니다. 예. 어떤 이유로? 저 혼자 죽을 순 없죠. 나 혼자 고생하는 건 싫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남들도 했으니까 나도 해본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아니고요. 예. 일단 이게 50대 중반 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가 굉장히 너무 빨리 달려온 세대잖아요. 네. 딱 오다스모 금금금 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남는 게 뭐 아파트, 집, 뭐 그냥 그런 건데 네. 그런 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 가서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건 지성인들 정말 공감할 텐데 저희가 하루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저녁 때 알베르게 도착해서 예. 제로 콜라 마실 때. 또 그 와중에도 또 그냥 콜라 아니고 꼭 제로 콜라이셨군요. 맞습니다. 시원한 제로 콜라 마시면은 예. 와 진짜 우리는 이 콜라 만든 사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인생의 행복.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다는 아까 이제 우리 지승님 말씀을 이제 두 분 모두 다 많이 느끼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남성 아재들도 있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성들이 사실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이라든지 네. 뭔가 또 경험에 대한 또 욕망도 되게 많은데 네. 다녀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끼리 또 가는 것도 선호하잖아요. 네네. 순례길 여성들끼리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럴 거면은 사람들이 많은 시즌에 그러니까 3월 이후나 10월 달 성수기 때. 성수기 때 가셔야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베르가 있는 동네 자체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위험한 동네도 있고 밤에 실제로 한국 여자분이 있었는데 마트에 물 사러 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못 가겠다니까 제가 대신 같이 가준 적도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네네. 가는 것을 여성분들에겐 권하고 싶다. 네네. 어쨌든 뭐 순례길이라는 것은 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다녀오실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 우리 지승님도 한 번이면 족하다. 네, 한 번이면 족하다. 우리 지승님은 한 번 더 다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 50대 이렇게 네, 되면 선생님 나이가 된다면 한 번 더 한 번은 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50대로서는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지. 인생에 한 번 있는 경험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한지훈 선생님 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책은 언제 나오느냐? 책은 언제 나와요? 뭐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원래 올해 이맘때쯤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좀 늦어지만 작업은 하고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글도 잘 쓰시는 분입니다. 뭐 책 읽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란 여행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형 제발 좀 그만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이란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것도 한번 뭐 글로 남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 책에 팔리면 쓸 겁니다. 이 책이 팔리면 쓴다. 네. 확실한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연 달성이 될지. 어쨌건 이란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스페인 순례길 해서
세상을 돌면서 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또 경험을 하고 오신 우리 한지훈 선생님, 그리고 한지훈 선생님의 동료인 우리 젊은 우리 지승님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돈도 시간도 뭐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많은 일의 절반은 이미 됐는데, 그 마음을 못 먹고 있는 게 우리인데, 또 이런 마음에 불을 확 지르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뵀던 한지훈 선생님 그리고 지승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